안녕하세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주민자담회 진행을 맡은 MC 조은설입니다. 오늘 자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동인천 1구역 일대에서 진행되었던 의향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또 의향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정리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원래는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설명드리는 것이 맞겠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다양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민 자율정비 의향조사 결과 및 유형별 지원 방향 설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인천도시공사 재생기획팀의 윤세영 팀장님을 자리에 모셔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도시공사 재생기획팀장 윤세영입니다. 네, 오늘 윤세영 팀장님과 함께 주민 자율정비 의향조사 결과 및 유형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번 7월 달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내용의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은 동인천. 이번에는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 라는 파트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초반에 지난 7월에 말씀드렸던 게 동인천 주민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게 이 세 가지였어요. 내 집이 불안해요. 내 집이 춥고 더워요. 그리고 내 집이 불편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바로 이 두 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동인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어떻게 사나요? 그리고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 이 두 가지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지난 8월에 저희가 주민 자율정비 의향조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들었었고요.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 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자담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근데 왜 도시공사가 이걸 물어보느냐, 이런 라이브 방송을 왜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실 텐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공사가 작년 4월에 국토부로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라는 명칭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 명칭을 지정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시 정책을 지원하고 주민들 교육시켜드리고 상담하고 그리고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를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이번에 동인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 정비 지원기구의 역할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 왜 이런 걸 먼저 물어보느냐, 그냥 의례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이 자율정비 사업이라는 것 특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율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이 본인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물어봐야 되는 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주민분들이 그 방법이나 아니면 비용 같은 거를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자율정비 사업은 필연적으로 건축공사라는 게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공사를 하려면 도로라든지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여쭤본 건 거고요. 두 번째,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좌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과 비용과 지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원 드릴 것이냐, 잘 세팅할 것이냐를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7월에 의향조사를 위한 자담회를 우리 미림극장에서 여러분들 얼굴 뵙고 했었어요. 그 의향조사 자담회 끝난 다음에 8월 초에 우리 더울 때였죠. 주민분들 직접 저희 미림극장 컨테이너 박스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천대 학생들하고 같이 면담하시면서 어떻게 지불하고 싶은지 불평하신 분이 뭔지 의향조사 하셨고요. 그 결과를
주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한번 공유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랑 유관기관들이 지원 방향들을 열심히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 방향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활성화 계획 관련된 내용을 오늘 자율정비 주민자담회에서 일부나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걸로 지원 방향을 공유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아마도 시에서 세팅하신, 그리고 저희 공사가 지원하는 맞춤형 주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지난 7월 달에 미림극장에서 제가 그 주민 자율정비 이용주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미림극장 컨테이너 박스에 오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의향조사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보셨던 메뉴판이 왼쪽에 있는 메뉴판입니다. 내 집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다리타기 하셔가지고 이 6가지를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집수리, 리모델링, 개별 신축, 건축 협정, 자율주택 정비, 가로수 정비. 이게 뭔지를 모르셨던 분들도 그때 우리 의향조사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기본적인 개념은 아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본인들의 의도를 설명을 해주셨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왔던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동인천 주민 여러분들은 우리 집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동네 현황을 볼까요? 우리 동인천은 141세대, 인구는 한 200명 좀 넘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토지가 한 1000필지가 좀 넘는데 사유지가 조금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분들 중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400명이 넘으세요. 이러한 현황에서 저희 의향조사에 참여하신 세대가 49세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전체 141세대 중에서 한 35%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요. 어떤 분들이 오셨느냐 살펴봤더니 60대 이상이 70% 이상이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20년 이상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동인천에서 진짜 오래 사신, 나이 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건 거죠. 그리고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자가 소유자분들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정비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사유재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오신 분들 중에서는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향조사 결과를 보고서는 우리가 상가주택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을 좀 더 많이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인천에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었을 거예요. 고쳐 살고 싶으시냐, 새로 짓고 싶으시냐, 떠나고 싶으시냐라고 3개를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고쳐 사시거나 새로 짓는 상태에서 동인천에서 그대로 살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88%가 됐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고쳐 산다는 의견이 한 40%, 새로 짓는다가 30%였는데요. 왜 고쳐 살고 싶으시냐면 형편이 고쳐 사는 정도밖에 안 되셔가지고 고쳐 살고 싶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그리고 그 6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메뉴판, 저희가 설문 메뉴판 중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집수리 리모델링처럼 고쳐 산다가 37%, 그리고 개별 시축, 건축 협정 같은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분리가 되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어쨌거나 여기서 고쳐 살든지 새로 짓든지 뭔가 동인천에서 같이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으셨었고요. 그 다음에는 혼자 짓으시겠냐, 함께 지으시겠냐고 또 여쭤봤었을 거예요. 기억하시겠는데, 자, 혼자 짓고 싶다와 같이 짓고 싶다가 한 반반 정도 나왔어요. 근데 왜 혼자 짓고 싶냐 물어봤더니 주변 이웃을 잘 모르신다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더불어서 같이 짓고는 싶은데 주변 이웃을 잘 모른다라는 의견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주변 분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함께 지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게 저희 의향조사의 또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그 세대 중에서 단독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14세대인데 이분들은 거의 다 집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주택이 30세대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집수리나 리모델링 하시고 싶다가 한 40% 정도 나왔고요. 신축하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30%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상가주택은
신축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합벽이나 맞벽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셨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 또 하나는 우리가 상가주택은 영업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더라도 이 영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원해드리겠다는 것도 또 다른 지원 방향이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의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원 방향을 원칙을 세우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방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도움은 어떻게 받나요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도움을 받는데 그러면 인천시나 도시공사나 동구나 LH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 비용, 지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 세 가지를 나눌 것이냐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6개 유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먼저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실 테니까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방법을 아시고 선택하신 6개의 메뉴판에 맞는 각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자가 두 번째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역할을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 하면은 이렇게 4개의 기관이 각각의 다른 영역을 맡아서 주민들을 지원하자. 첫 번째가 인천시나 중구 같은 데들은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제도들을 신설하고 사업을 세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하시거나 집수리 하시거나 신축하시는 사업들 지원할 거고요. 저희 도시공사 같은 소규모 정비 지원기구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업정이나 홍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전문가나 전문업체, 그러니까는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사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축을 공사를 하시고 싶다 했을 것 같은 그런 상담이나 컨설팅,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지원센터는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를 전담하는 어떤 거점이 될 겁니다. 요런 4개의 기관들이 4개의 역할을 나눠 가지면서 보시는 방법처럼 방법이나 비용이나 지원 부분들을 서로 나눠서 협업체계로 가기로 일단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메뉴판이세요.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본인들의 조건에 맞춰 선택한 6개의 이 메뉴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거냐도 개략적인 방법은 나왔습니다.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집수리랑 리모델링은 조금 뒤에 인천시 설명드릴 지원 사업으로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 개별 시주 건축 협정은 어쨌든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인천시나 구에 있는 법이나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주차장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시에서 하시는 활성화계라든지 구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자율주택 정비나 가로수 정비 사업은 이거는 저희 소규모 주택 정비 지원기구인 도시공사에서 전담해서 맡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은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중물 사업 4개 중에서 두 번째 파트, 큰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활성화계획 주민 공청할 때 보셨던 그림입니다. 이 중에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자율정비 지원에 대한 사업 지원 부분이니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시공사가 여러분들 지원해 준 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은 것처럼 저희는 2가지 사업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설명드리셨던 것처럼 내 집을 가지고 소규모로 지으시는 집이에요. 옆집하고 같이 지으시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 동인천 공공건축가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상담해 주실 겁니다. 동인천 공공건축가는 인천시가 지정하신 공공건축가 분이 50분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서 우리 동인천에
주민들한테 전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분들 5분이 저희한테 자원을 해주셨어요. 뒤에 소개시켜드릴 그 5분들이 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현장지원센터에서 직접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내년 초부터.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오셔가지고 만나시면 이분들이 직접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상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덩치가 좀 큽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원래 저희가 2019년도에 지정받은 다음에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시면 사업성이라든지 방향 같은 거를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는 거를 계속 해가지고 있었어요. 홍보해드리는 거나 교육해드리는 거 저희가 직접 해드리니까 가로주택 사업은 저희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었을 거예요. 지금 동인천에는 이런 5개 주체들, 주민 여러분,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만들어주신 주민협의체,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활동가들, 그리고 우리 인천대 가진 대학이나 청년들,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지 어떤 전문 업체들이 현장에서 부지런히 협업해서 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을 저희 인천시나 LH나 인천도시공사, 동구처럼 공공기관들이 총괄 코디네이터와 함께 여러분들을 지원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텐데요. 이렇게 저희가 모두 현장에서 협업하면서 이 동인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지금 저희와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끝내고 이제 인천시 설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도시공사 재생기획팀의 윤세영 팀장님이셨습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 자체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요. 또 다양한 의견들이 갈리다 보니 다소 복잡한 지점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었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로는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방향 설명을 인천광역시 주거재생팀의 이희은 주무관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이희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희은 주무관님께서는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 가장 먼저 1호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 설명 순서는 집수리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집수리 사업이 어떤 연계 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업 지역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업 범위나 지원 대상, 공사 범위, 지원 금액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추진 일정과 그리고 주민 여러분과 센터에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한 바퀴 돌아봐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20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이 94%를 넘습니다. 저희가 10월에서 11월에 집수리 의향서를 접수했는데요. 그때까지 한 81건 접수됐고 지금까지는 한 9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한 81건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담았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사업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는 이 지역의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자율정비 기반 구축,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마지막으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이 중 2번째 노란 부분 자율정비 기반 구축 부분이 집수리 사업과 연계되어 있죠. 자율정비 기반 구축 사업은 한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뒷부분 표를 보시면요. 정비 기반 구축은
저희 인천시나 동구, LH,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비 지원 사업은 여러분이 자율 정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지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15억 원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이건 한 4가지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집수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만 한 8억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사업은 개별 건축물 안전점검, 소규모 주택정비 지원, 지적 제조사 등입니다. 우리 지역 집수리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 대상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북광장과 양기시장은 제외됩니다. 2021년 사업비는 총 4억 원이고요. 이 4억 원은 저희가 공사를 해드리는 현물 지원과 그리고 컨설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집수리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다를까요? 거의 같은 점이 많겠죠? 일단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점을 살펴보시면 아까 도시공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저희가 순수한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 경관이 목적인데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어떤 규모가 작다 보니 주택만을 수리했을 때 과연 건물 외부 경관이나 도시 경관이 개선 효과가 그만큼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한도는 1,000만 원 내외로 저희가 산정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한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의향 한 80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 총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대상 건물이 점점 많아질수록 개별 건축물에 가는 금액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10%인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공사비라면 100만 원은 여러분께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은 같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한 4개월부터 6개월 정도까지 소요되는데요. 저희 뉴딜 사업의 특징은 도시재생대학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대학을 들으시면서 같이 안내도 받으시고 신청도 하시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센터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는 인천시 공공건축가분 5분께서 참여해 주시는 그런 장점이 있죠. 집수리 지원 기준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한 이달 말이나 아니면 1월 초까지는 확정을 해서 도시재생대학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준공일 이후 2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 말까지 확정해서 내년 2월 초에 공고가 나가고요. 범위는 건물 외부에만 한정됩니다. 조건은요, 10% 자부담 계속 강조드리지만 납부를 하셔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사업 추진 일정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12월 말에 착수를 하는데요. 지원 기준 확정은 12월에서 내년 초,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필수 교육을 꼭 들어주셔야 그때 지원 기준이나 상세한 계획을 설명 들으실 수 있고요. 2월에는 신청 공고가 나가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3월부터 진행되는 사항은 신청을 완료하신 분에 한해서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실 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더 좋겠죠? 일단은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의향서만 받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알 수 없죠. 먼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게 소유자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거급여 등 유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는 꼭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위반 건축물은 지원이 되지 않고요. 20년 이상 주택인지는 저희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분 전원이 동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신다고 해도 만약 구조적 결함 등 위험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가 불가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는 알 수 없죠.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건물 외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부 수리도 같이 필요하시면 본인 부담으로 공사를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 신축이나 증축할 생각이 있으시거나 건물 매도 의사가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반환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는 아시겠죠? 사시는 분이 불안하시면 저희한테 먼저 상담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에 당장 하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지금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2차, 3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리하는 동안 불편을 감수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결과 저희가 16분을 모시고 3차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휴강 상태입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할 도시재생대학은 집수리 연계 사업인데요. 집수리 관련된 신청 안내랑 접수를 함께 시작할 생각이고요. 1월 15일이 개강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부터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인원수에 맞게 강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공공건축과 상담은 1월부터 시작되니까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미리 상담 예약을 해주세요. 그럼 사업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부 기준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월 도시재생대학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무조건 신청하면 1,000만 원이 지원되는가요?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합니다. 그리고 최대 금액으로 지원되지도 않습니다. 건물 규모나 공사 성격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이번에 신청 못하면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사업은 1월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2월에 신청하는데요. 1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2차 사업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개인에게 국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고 보조에 대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등 조금 엄격합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팀의 이희은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앞으로 동인천역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면서 집수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료 화면과 또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설명과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로는 동인천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율 정비를 도와주실 동인천 전담 공공건축가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직접 나오지는 못하시고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A 건축사 사무소의 서문성배 건축가님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에 공공건축가로 참여하게 된 SMA 건축사 사무소 서문성배 건축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뉴딜 사업은 주민 여러분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또 공공이 지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 지역의 활성화와 동인천역 원도심 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모범 사례로 남기를 희망해 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 건축사 사무소 대표인 서문성배 건축가님은 다양한 곳에서 쌓아오신 경력들을 토대로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공간 혁신 촉진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SMA 건축사무소의 서문성배 건축가 대표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더숨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엄태희 건축가님을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인천역 도시재생 리빌 사업에 공공건축가로 참여하게 된 더숨 건축사 사무소의 엄태희 건축사입니다. 평소 인천지역 건축 전문가로서 도심지역의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활동과 자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인천역 도시재생 리빌 사업에 공공건축가로 참여하여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보고 오신 더숨 건축가 사무소 대표이신 엄태희 건축가님은 인천광역시 건축상의 장려상 수상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청라 삼동 주민자치센터 현상 설계 입선 등의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신양학술정보관, 성남 여성문화복지관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지으셨습니다. 네, 만나 뵙고 왔고요. 이어서 다자인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최익성 건축가님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안녕하세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공공건축가로 선정된 건축사 최익성입니다. 동인천 지역은 그동안 인천의 중심지로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노후화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방치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들과 저희 공공건축가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동인천 지역이 다시 한번 인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자인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최익성 건축가님은 대한건축사협회 홍보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또 인천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이 시민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지어지는지 심의하는 활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최익성 건축가님 만나 뵙고 왔고요. 이어서 발트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최정권 건축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발트 건축사 사무소의 최정권 소장입니다. 이번에 동인천 자율정비 지원 공공건축가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 사업을 쭉 같이 이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반갑고 앞으로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트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최정권 건축가님은 서울, 부천, 인천 등지에서 다양한 단독 주택 설계를 진행하셨고요. 영종 용유 보건센터 리모델링, 그리고 119 화학 대응센터 및 원창 119 안전센터 건축 등의 다양한 건축 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있는 건축가 분들은요, 순서는 이름, 성함, 가나다 순으로 소개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WD &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홍승조 건축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게 될 홍승조 건축가입니다. 오랜 기간 터를 일구며 생활해 오신 주민분들의 많은 바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새롭게 발전할 인천시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WD&D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 홍승조 건축가님은 공간 종합 건축사 사무소 LG 종합 상사를 거치는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료 화면에서 만나보실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도 건축사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건축가 분들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 말씀 그리고 이력을 통해서도 확인하셨다시피 많은 건축 활동으로 이미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 동인천역 발전을 위해서 동인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동인천 공공건축가 분들께서는 주민분들께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소규모 주택 정비와 관련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면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주민 좌담의 모든 안내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이 주민 여러분들과 대면하여 소통하면서 또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진행을 기원합니다. 주민 좌담의 라이브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되겠지만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오늘 이 화면만으로, 오늘 이 영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민자담회가 마무리되고 나서요. 12월 18일부터 오늘 진행된 설명이 요약된 팜플렛과 또 기념품을 동인천역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안내 팜플렛을 보시면서도 오늘 설명드린 향후 어떠한 지원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기념품이나 혹시 또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셔서 너무 한 번에 몰려가지는 마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시면서 시간이 되실 때에 여유롭게 동인천역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 들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주민자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MC 조은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